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단소고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래서 이제 예비고1 아이들 방학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단소고 1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학교 성향이 어떤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합격자 부모님. 네. 네. 저희 단소고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인이라는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미래인은 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교과서고요. 그다음에 책 자체가 이제 작품들 구성이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과서든지 목차는 똑같아요. 국어 교과서가 출판사가 여러 개여도. 그래서 얘네가 이제 딱 중간고사를 시작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서 하세요. 국어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게 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보는데, 시험 대비하는 저로서는 한 분이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어떤 학교는 세 분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필기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반에선 얘기했는데 여기선 또 안 해요. 그럼 그걸 다 조합을 해갖고 이거 나오냐 안 나오냐 애들 시켜가지고 여쭤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분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자료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하셔서 그러는지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게 특징이에요. 그 다른 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에 뭐 한 3개 정도 범위가 들어간다라면, 얘네는 지난번에 딱 한 단원 들어갔어요. 딱 한 단원. 그래서 뭐 그 큰 범위 뭐 예를 들어 3단원에 한 단원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나눠지는 이 작품들이 거의 한 4개 정도 소단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딱 3개만,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탄탄하게 아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가 1등급이 몇 명이냐면 4명밖에 안 돼요. 100명 조금 넘는 그 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4%잖아요. 1등급이.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 반에서 이 4개를 다 갖고 온다. 1등급은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이제 가는데, 정말로 이 반 안에 저희 그 구성원 안에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아이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국어도 전교 1등을 찍고 오고 1등급은 저희가 다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다 같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교 등수권, 전교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처음에 얘네가 시작할 때 거의 그래도 뭐냐면 막 에이스인 애들이 다 시작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힘든 아이들도 있었는데, 처음에 아이들 들어올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고랑 다르기 때문에 들어올 때 롤 해야 안 해? 그 게임 아시죠? 롤. 제가 담배보다 더 싫어하는 게 롤인데요.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롤을 하느니 담배를 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담배 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안 좋은 게 롤이에요. 그래서 롤 해 안 해? 해가지고 해요. 그럼 너 이쪽. 안 해요. 이쪽. 그래서 이 첫날 첫 시간에 반을 나눠갖고 수업을 했어요. 롤하는 새끼, 안 하는 새끼. 이렇게 앉아. 이렇게 해놓고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롤을 하면 나랑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따로 부탁하실 정도로 게임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를 이제 처음에 상담하고, 근데 상담도 그렇게 저는 되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근데 애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런 걸 안 해야 갈 수 있어. 근데 걔가 지금 전교권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그래서 저희 이제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무조건 1등급으로 전교권 안으로 들어가서 수시로 가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속으로 가는 이유는 수시로 목표를 삼고 가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예비고1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네 학교가 범위가 적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쉬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1등과 2등이 나눠지는 거 0점 몇 점 차이거든요. 요번에 저희 아이들도 1, 2등급, 3등급까지 나눠지는 게 상위권 애들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점수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100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선생님이 점점점 뒤로 갈수록 시험을 어렵게 내세요. 첫 중간고사는 굉장히 쉬운데, 그다음에 2학기는 애들이 와 뒤통수 맞았어요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데요. 1학기는 뭐냐면 문학의 전 범위를 다 짚으세요. 뭐 시, 소설, 뭐
희곡해가지고 문학의 전범을 다 짚는 거고 2학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문법도 들어가요. 의문의 변동이라고 문법 들어가고 2학기는 고전문학이에요. 고전문학에다가 플러스 중세국어예요. 요번에 저희 애들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 요거 파트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미쳐요. 그래서 여기서에서 이제 관건이 여기서 등급이 벌어질 텐데요. 여기가 여름방학에 제가 당연히 여름방학에 요 4주를 짚어줘요. 요거 할 거를. 그런데 4주만으로 2학기에 고전문학과 중세국어를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했던 거를 약간만 돌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2학기까지 과정을 지금 저희가 2월까지 다 만들어 놓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받으면 내신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막 국어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국어는 용어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까지 이제 지금 막 달려가지고 2월 말까지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신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신 때는 정말 그 범위를 딱 주입시켜가지고 반복해주고 서술형 외우게 하고 이것도 너무 벅찬데 개념 자체도 없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법은요. 얘네가 2학년 올라가면 지금 문학밖에 안 배워요. 다른 학교랑 퀄리가 굉장히 달라요. 단속어는. 그런데 1학년 때는 다 배워요. 문학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전범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일단은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8주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1학기 첫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게 중간고사에 문법 들어오거든요. 의문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의문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기 기말에 보는 게 뭐냐면 중세국어예요. 이것까지 지금 다 정리를 할 거예요. 8주에 걸쳐서 탄탄하게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8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기네 얘네 미래엔 교과서의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고 제가 시험 대비할 때는 미래엔 뭐 천재바 또는 뭐 신사고 뭐 해가지고 이 주변에서 쓰는 한 5개 정도의 교과서의 문제를 싹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래엔 것만 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시는 다른 타 출판사에서 가져오시기 때문에 방학 때 얘네 건 물론 풀리지만 얘네 것도 다 싹 다 모아가지고 계속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는 시험 들어가기 전에 다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수능 기출까지 가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더 빨리 끝나지만 2월 말까지 계속 숙제를 내주면서 개념을 잊어먹지 않게 할 거고요. 그랬을 때 3월이 딱 개학이 되잖아요. 그럼 얘네 첫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4월 말부터 중간고사가 있어요. 이 2개의 시험을 다 이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얘네도 상위권 애들은 이 시험 점수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갖고 너 모의고사 몇 점 맞았어? 하면서 막 들어오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모의고사하고 중간고사 100점 가지고 100점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이 100점이 나오지 않으면 저랑 지금 하는 녀석 중에 계속 100점을 찍는 아이가 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100점 딱 찍어 나야 이제 1등급이 정말로 이렇게 좀 정확한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 2개 틀렸어요. 그러면 얘네 학교에서도 이 2개는 1등급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3개 틀렸어요. 그러면 너 개망했다 막 이러는데 저희 여기 들어온 저하고 수업하는 아이들은 다 수시로 갈 전교권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개 막 그 서술형에서 0.1점 깎였어요. 막 수행평가 1점 깎였어요. 이렇게 수행평가 깎여오면 저한테 뒤지게 혼나거든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그냥 만점 받아놓고 저하고 여기서 필기해서 이제 100점을 맞아야 전교 1등, 이제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1등급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실수하면 이건 정말로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서 이걸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4월 중간고사에서 바로 문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끝나더라도 얘를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계속 2월 말까지 이 개념을 가져가고 3월 딱 개학하면서 저는 바로 내신 들어가거든요. 선생님 진도 빼는 거 상관없어요. 왜 이미 예상 진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도 잡아갖고 계속 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문법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수능 기출문제까지 풀리고 그 다음에 야 이게 강남권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라고 해서 내신 기출문제까지 풀리고 마무리해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시인데요. 현대시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얘보다 저희가 급한 게 이제 고전시가예요. 현대시 이제 교재고 고전시가 100편을 정리할 건데요. 저거는 10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전 어휘하고 고전 개념이 있거든요. 얘는 한 번 정리하면 3년 동안 써먹는 거예요. 내신에서 수능에서 다 써먹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할 건데요. 어휘를 외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거의 한 80개 정도? 고전 시가, 고전 문학이 들어오는 어휘가 80개 정도인데 저거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게 할 겁니다. 6월 말까지. 그러면 얘는 언제 쓴다고 말씀드렸냐면 고전 시간은 2학기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중간에. 지금 해놓고 여름방학에 4주 동안 요거를 반복시켜서 다시 2학기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소고반이 오픈이 되면요. 저는 정규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에도 얘네 반을 깨트리지 않고 정규반으로 단소고반으로 가기 때문에 인원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강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1학기 때 같은 경우에 첫 시험 끝나고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선생님 한 2주 정도 휴강해달라고 막 이러셔가지고 휴강을 하는데 2주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 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주 정도 이렇게 휴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수능 수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내신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지는 반이니까요. 정규반이에요. 정규반. 그래서 고전어휘 정리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거는 이제 저기예요. 선 오픈한 반이고 2월 말까지 계속해서 계속 개념을 돌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개념 정리인데요. 요거는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매 방학마다 듣게 될 거예요. 고3 애들 수능 전에도 다시 한번 돌려주는 게 문학 개념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알면 정말로 애들이 시험을 그냥 찍는 게 아니고요. 알고 풀어요. 개념을 이걸 다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문학에서 쓰는 개념이 100개 정도 되고 산문문학이 80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겨울방학에 듣고 또 여름방학에 듣고 또 겨울에 듣고 여름에 듣고 해가지고 얘네가 고2 가면은 다른 학교는 뭐 엄매, 화작 막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독서 막 이러는데 얘네는 그냥 1년 내내 문학만 하겠다라고 지금 커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거 컴플레인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문학만 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한테 좀 학교에서 이렇게 좀 섞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문학만 가겠다 하셔서 그러면 얘네 학교는 정말 문학에 2학년 때부터 이 개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철저하게 해고 갈 거고요. 요걸 해놓으면 아이들이 국어의 딜레마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다 지웠어요. 그런데 2개가 남잖아요. 찍으면 틀려. 이게 국어의 딜레마거든요. 누구나 다 경험을 해봤을 텐데 이거 왜 틀리냐면 이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알면 선생님이 이렇게 선지를 만들어 내시는데 다 지금 단속어도 다 이중선지로 구성이 들어와요. 시험 자체가. 개념을 알아서 얘와 얘가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번 중간고사 때가 2학기 중간고사 때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시험 보고 났는데 딱 답을 보니까 이게 2개가 답이에요. 선생님은 하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와 함께 저는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이제 아이한테 계속 컴플레인해 해가지고 답을 고쳤죠. 자, 그런 거 이제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시험지 빨리 보내라. 끝나고 나서 그날 빨리 보내거든요. 그럼 쫙 훑어가지고 이상한 선지가 있거나 또는 답이 오답이거나 이러면 그 정정 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빨리 이제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애들 이제 선생님 저 등급 하나 올랐어요.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요거는 매 방학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시인데 요거는 저희 1학기 중간고사 아니면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이 작품이 갈래별로 4개가 들어갔는데 이걸 선생님이 잘라서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가시기는 되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가 양을 많이 나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그대로 가신다라면 그래서 선생님 자체가 한 소단원 3개 정도 이게 가장 이제 이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에 이게 현대시 파트가 들어갔는데요. 얘네가 외부 작품이 아예 안 나오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과서만 충실하게 하는 학교가 아니고 그래도 외부 작품을 넣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딱 열어보니까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작품을 한두 개 넣어갖고 거기서 등급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술형도 애들이 완벽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준비를 4번을 돌려요. 4번. 남자애들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숙제를 딱 들어와서 검사할 때 제가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는데 숙제를 다 풀어왔어도 이제 실장님한테 이렇게 문자가 갈 거예요. 뭐 숙제 완성도, 그다음에 그날 진도, 뭐 테스트 결과 해갖고 아주 자세하게 문자가 가는데 거기에 우리 애는 다 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로 가요. 그럼 그건 뭐냐면 오답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
문제만 풀고 채점을 안 해온 거예요. 그건 숙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숙제시키고 그걸 습관을 들이는데 좀 걸려요. 한 달 정도, 한 달 좀 지나면 아이들이 따라오는데 아, 풀었는데 왜 10%예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면서 가는데 만약에 서술형은 서술하시오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 문제는 당연히 패스해요. 안 풀어요. 남자애들이잖아요. 절대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서술하시오. 이 서술자만 보면 아, 너는 그냥 패스. 그러면 제가 남겨하고 다 쓰고 가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도 서술형이 거의 30점, 40점이 들어오는데요. 단답형도 있지만 학습활동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줄을 쓰려면 저희가 이거 연습할 때는요. 현장에서 한 줄을 써내려면 연습할 때는 3, 4줄을 자기가 써야지만 이걸 정리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술형까지도 완벽하게 쓰는 걸 연습해서 이제 들여보냅니다. 자, 현대시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해법인데요. 요거는 한 번 갖고는 안 되지만 요번에도 독해법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무늬를 치면서 저희가 밑줄 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이들 처음에 이거 알려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터득을 하면 낯선 시 들어오는 거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숙제해올 때 선지가 있으면 이거 근거 잡아오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비문학은 근거를 잡지만 현대시를 어떻게 근거를 잡냐 굉장히 황당해하는데 잡을 수 있거든요. 읽는 거예요. 애들한테 현대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가슴으로 읽어야죠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있죠? 가슴으로 읽어야죠. 근데 됐고 손으로 읽는 거야. 국어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저한테 선생님 써머리 애들 손필기본 선생님 주시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아이들한테 여기 보시면 제가 시험 때 이거는 모의고사고요. 그게 안 들어가네. 네, 이렇게 핵심 정리본이 들어가요. 내신 때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핵심 정리 자료예요. 여자애들은 이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절대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써머리 절대 안 하거든요. 정말 꼼꼼한 아이들은 해요. 저희 반에서 한 2명 정도는 하거든요. 정말 꼼꼼. 걔네는 1등급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알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죠. 근데 그건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정리본을 주고요. 이건 1차 정리본이에요. 빈칸이 몇 개 없잖아요. 2차, 3차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이게 다 빈칸이에요. 저희 직전 대비 때는 아예 여기를 다 뚫어버려요. 다 써. 그럼 다 쓰고 들어가거든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내신이나 지금 수능 수업할 때 무조건 테스트 자료인데요. 전주에 배운 걸 오자마자 이제 제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테스트 자료를 줘요. 그 다음에 애들이 테스트 보는 사이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숙제 완성도를 보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숙제를 한 것 중에서 제가 약속을 해요. 절대 밖에서 내지 않겠다. 이걸 또 한 번 하는 거는 얘가 어느 정도의 숙제 완성도가 있냐를 보는 건데 푸는 것부터 달라요. 숙제 안에서만 냈기 때문에 이 1, 2, 3, 4, 5번 선지를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OX.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객관식일 때 이렇게 찍어놓고 얘네 절대 안 보잖아요. 얘네가 선지로 나오면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거의 70개, 80개 한 번에 OX 문제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숙제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팍 하죠. 통과해요. 그런데 그냥 대충 해갖고 온 애들은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제시를 2번, 3번에 걸쳐서 보게 되고요. 이걸 2번, 3번 보면 이제 OX를 외우거든요. 그 외우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내신은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외우게 해갖고 그래야 100점이 나오는 거 그냥 100점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요건 내신 때 저희가 달려가면 되는 건데 이걸 위해 개념을 먼저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그래서 저희 현대시 이제 하게 되면 교재예요. 그래서 처음에 독해법으로 들어가니까 제목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그 현대시의 제목을 애들 절대 안 보는데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부터 짚어가지고 독해법 하나하나를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시 독해법 하면서 얘네 1학년 과정에서 들어오는 그 내신 그 바운더리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 작품들을 가지고 독해 연습을 시킬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심화 수업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정규 수업이 3시간이에요. 3시간에 2개를 나눠서 갈 거거든요.
처음에 들어오면 문법 할 거고 고전시가 할 거잖아요. 이 3시간 내에 플러스 어머니들이 모의고사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뭐냐면 4시간으로 늘리든 근데 또 안 된대요. 4시간은. 그러면 좋아. 그럼 3시간 내에 어떻게 하냐? 모의고사를 뭘로 내줘요?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과제로. 하고 조교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풀어갖고 오면 조교를 시켜서 완성도 체크하고 뭐 오답률 이 정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할 시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몇 개 풀어주고 가는 게 다겠죠. 이게 모의고사 수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저도 해봤지만 이걸 왜 하나 싶어요. 하면서도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고요. 아이들한테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요거를 물론 모의고사가 숙제로는 나가요, 어머니. 근데 45문제가 다 통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문법에 대해서 숙제를 내주지만 문법에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가요. 얘네가 학교에서 비문학 독서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안 하지만 다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2 애들 같은 경우에도 문학을 메인으로 제가 하겠지만 그렇다고 얘네가 만약에 입시는 폭넓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시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이걸 아예 거기 맞춰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하는데 얘네는 1학년이기 때문에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파트, 그다음에 화작이라는 게 있어요. 화작 파트 이런 거를 숙제에 껴가지고 계속 풀게는 만들 거예요. 그럼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서 커버할 수 있는 양 정도는 넣을 건데 모의고사 45문제를 전체로 넣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간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이제 오답 노트 시키고 막 굉장히 막 철저하게 이렇게 막 찾아갖고 와라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걸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이제 모의고사 심화 수업을 따로 깔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는 화수목에 제가 할 거고요. 화수목 오전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8시 40분에서 10시까지가 국어 보는 시간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애들 불러내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요. 근데 이거 예비고1 애들은 힘들어요, 이 시간. 그래서 요 뒷시간에 시작하는 시간을 한 3개 정도 나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고3 아이들이 들어올 거고요. 맨 첫 시간은.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시간 이용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요거는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제가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받지 못해요. 한 반에 10명 뭐 내외 정도로 이렇게만 돌아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들어와요. 그래서 45문제 전체를 풀고요. 그다음에 오답을 시키는데 오답 시킬 때 제가 이제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분석표. 채점하고 분석표 쓰게 되는데요. 분석표에다가 이건 저한테 내는 거고 이거는 어머니들한테도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만 이렇게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틀린 것만 체크, 맞은 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걸 체크해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표를 보면 아이의 약점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게 화작 문법이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문학하고 비문학으로 가면은 이 패턴이 문제 유형이 반복이 되거든요. 아이가 틀린 것만 틀려요. 그래서 자, 얘가 만약에 분석표를 썼는데 여기에서 뭐 적용 문제만 틀리고 있어요. 비문학에서, 문학에서도 적용 그러면 이 적용 문제만 뽑아내갖고 개별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개별 과제. 그래서 분석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표를 받으시면 점수를 보시지 말고요. 아이가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얘가 약점 유형이 뭐구나.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 모의고사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약점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잡혀요. 얘가 적용 문제도 틀리지만 핵심 내용도 틀리고 있고 그다음에 보기를 통해서 보는 요것도 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제가 일단 개별 과제 낼 거고요. 그럼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모의고사 문제 풀고 요거 저랑 하면서 전주의 개별 과제까지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럼 이게 극복이 됐으면 2차 얘가 약점 유형이 나온 개별 과제로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개별 과제는 한 50문제 정도예요. 많이 내주지 않지만 이 50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왜냐면 자 지문이 있는데 문제가 만약에 4문제다 하면 각각의 답 다른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얘는 이 패턴만 약한 거예요. 얘네 패턴은 다 잘해요. 그러면 이 패턴만 골라내갖고 50개면 지문이 50개란 얘기예요.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예요.
애들이 막 미쳐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괴롭지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하고 2월 말까지 해서 3월 모의고사 볼 때 애들이 굉장히 자신감 뿜뿜하면서 보는 게 바로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100점 1등급 그 제가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거 오답할 때는요, 일단 채점하고 분석표 거두면 아이들한테 오답해 하고 해설지 절대 주지 않아요. 해설지 빼준 상태에서 해. 그러면 애들이 해설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니 풀었잖아. 다시 한번 근거를 잡아. 해가지고 시간을 준 다음에 불러요. 앞에 앉혀놓고 자, 어디가 내가 찾은 데를 말을 해봐. 라고 하면 자기 틀린 걸 열심히 찾아갖고 오죠. 근데 제가 앉혀놓고 얘 맞은 거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너 이거 5번 맞았는데 이거 왜 정답인지 말해봐. 왜냐면 찍은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1번부터 끝번까지 차례대로 푸는 게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춰진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은 방학 때만 진행을 하고 선택 수업이고요. 이건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정규 수업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에서는 심화로 들어가고 모의고사에서는 모의고사를 따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모의고사 문제가 노출이 안 되냐? 수업 시간에 다 숙제로 이거 확인하면서 노출을 시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문제풀이 단계인데요. 요번에 그 문법을 나갈 때도 문제풀이 단계가 1, 2, 3, 4단계로 나가요. 단계별로 이렇게 그 문제를 맞춰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쉬운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단계로 나가는 거고요. 2단계는 이제 다른 교과서, 이렇게 엮여있는 다른 교과서의 문제가 나가고 3단계가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가 나가고요. 4단계가 뭐냐면 학교에서 본 학교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본 기출문제를 주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뭐가 제일 어렵냐? 라고 하면 이거예요. 단연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낸 기출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에서 수능 문제에서 내는 용어는 정해져 있어요. 아주 깔끔하고 지문 자체도 깔끔하고 문제도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문제, 학교의 기출 문제는 선생님들의 개성이 담겨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똑같은 용어가 봐봐. 이 학교에서는 A라고 했는데 여기선 B라고 하고 C라고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비고1 아이들 그 언어 수준을 보시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들이라고 제 말을 해요.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국어를 배우시냐고 참 힘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거든요. 다 똑같아요. 아이들 시작점이. 그래서 저희 아이는 한자도 공부를 안 했고 뭐 책도 많이 안 읽었고 막 이러시잖아요. 다 똑같아요. 책 많이 읽은 애도 이거는 입시 파트예요. 입시 파트이기 때문에 입시에 맞춰진 거여서 모든 애들이 다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교과서에 뭐 발상? 막 이런 말도 애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발상에 대한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변형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준비를 하면서, 내신 준비를 하면서 이 말이 이렇게도 나와 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외우게 만들겠죠.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내신 때 가서 짧은 건 아니지만 길게 4회를 반복을 해갖고요. 범위 자체를 4번, 5번을 반복을 시키거든요. 애들이 처음 중간고사는 딱 건드리면 지겨우니까 그만해요. 이러거든요. 100점이에요.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해요. 100점이거든요. 이번에 저희 첫 중간고사는 그때 막 코로나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줌으로 진행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잘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 대비는 시작이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이제 내신 대비 1년을 데리고 가기 위한 철저한 개념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얘네 학교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뭐 그 정보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맡기면 열심히만 따라오면 네, 성적으로는 보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없으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